안녕하십니까, 물리원 간지쌤입니다. 오늘은 물질의 이중성인데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 교과서에 안 나와서 보충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지에는 이미 나와 있는 건데요, 교과서에 안 나와서 그거를 한번 봐보는 거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잘 보십시오. 광전 효과입니다. 광전 효과에서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에 광양자라고 되어 있고 HF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광자이죠. 아인슈타인이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여기 금속 내부에는 이 전자가 있고요. 이 전자가 이 에너지가 지금 이 상태인데 광양자 HF 에너지가 얘를 충돌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만큼 올라갑니다. 이 전자를 광전자라고 하죠. 헤르츠가 말했죠. 그런데 요 높이까지는 일함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일함수가 뭔지 알죠? 얘가 올라오기까지 튕겨나가기까지 최소한의 에너지. 그래서 일함수라고 하고,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야만이 운동원 에너지, 광전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직 광전 효과가 아닙니다. 더 에너지가 올라가야 돼요. 이 최고까지 올라간 이 에너지를 바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가장 높은 곳이니까. 그러면 요 HF 값은 뭐냐? HF 값은 제일 일함수 바닥에서부터 제일 높은 데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고, 이 에너지 중에 일함수를 이쪽에 주고 나머지 에너지가 바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자의 에너지는 아인슈타인에 인해서 HF, 광전자의 일함수는 최소 한 개 진동수에다가 H를 곱한 거, 일함수. 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속력 V를 갖고 있다면 2분의 1 mv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얘를 주인공으로 둔다면 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얘가 만약에 100이고 얘가 80이면 얘 몇 돼야 돼요? 20이 돼야 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하면 얘가 주인공이지만, 얘가 주인공으로 놨을 때 2K를 주인공으로 놓으면 전체 이 HF에서 열을 뺀 거잖아요. 그래서 HF 빼기 W 이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응용해 볼게요. 2K는 2분의 1 mv 제곱,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전체 광자의 에너지의 일함수를 뺀 거죠. 그런데 이 일함수는 HF 제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H가 같기 때문에 H로 묶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요거를 그래프로도 바꿀 수 있어요. 잘 보시면 우리는 중학교 때 X축과 Y축이 있고 함수 하나 그렸을 겁니다. 요때 요게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요. 기울기가 A이고 여기가 만약에 A분의 B X절편이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그래프 개형이 나오죠? Y는 AX-B의 형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정교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F, X축이죠? 진동수 F가 들어갑니다. 자, Y축은 뭐죠? Y축. 최대 운동 에너지 2K. 자, 그리고 여기 일함수 뭐죠? Y절편 W 일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뭘까요? 이 기울기는 H가 됩니다. 자, 이게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 2K는 HF-W잖아요. 요거. Y는 AX-B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Y축, F는 X축, H는 기울기, 그리고 Y절편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W. X절편은 뭘까요? X절편은 여기서는 지금 요거예요. 요게 뭘까요? 2K가 제로가 되는 순간 X축 값이죠. 여기 보세요. 얘가 제로가 되면은 여기를 통해서 보면은 F가 F0가 되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절편은 이 값은 여기서 이해하면 2가 제로면은 W분의
H인데 요게 W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H. W는 여기 X. 여기 X F는 F, 여기서 다시 할게요. 여기서 얘가 0일 때 F의 값이잖아요. 그러면 0은 HF-W 그래서 F는 H분의 W고 W는 HF0 그래서 약분하면은 F0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냥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F0는 한계 진동수는 X절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면 이거 관련된 문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그래프에서 뭘 의미하는지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전자총인데요. 자, SM, TEM 두 개가 있는데 잘 보시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전자총. 자, 그러면 여기서 물질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물질파. 어떤 물질파? 전자에 의한 물질파. 그러면 전자에 의한 물질파 파장이 람다고 그거에 의한 운동량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드브로이 파장에 의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물질파의 이 전자총이 어떻게 나오냐? 가속 전압 V가 있습니다. 자, 각각 확대해 볼까요? 여기를 확대하면은 자, 필라멘트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필라멘트가 뜨거워지고 전자가 하나 튕겨 나옵니다. 근데 이 튕겨 나오는데 빠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가속 전압 V를 걸어줍니다. 전압 엄청나게 많죠. 그럼 이쪽에는 마이너스 극이고 여기는 플러스 극이 형성되는 극이 형성되죠. 그럼 이 마이너스는 이 마이너스가 밀어내고 얘는 플러스는 얘 잡아당깁니다. 그럼 얘가 엄청나게 가속이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이죠. 그런데 우리는 분리2에서 여기서 가속이 되면 일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전기력이 일을 해줬을 때 그 일을 해주면 W는 우리는 FS인데 물리2에서의 이제 공식을 전기장을 들어가면 전기장에 의해서 QV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배울 거고 이 전하의 전자량은 Q는 2고 가속 전압은 V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일은 W는 2V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나게 빨라졌잖아요. 무슨 에너지가 증가했죠?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뀐 겁니다. 운동 에너지 EK로. 그래서 일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물론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지만 포텐셜 에너지는 큰 차이가 없어요. 매우 질량이 작기 때문에 MGH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만 바뀌었다고 엄밀히 따지면 아니지만 이렇게 할게요. 일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거랑 이거 같다는 걸 이용할 거예요. 자, 1 운동 에너지 정리. 자, W는 2K가 되고 자, W는 2V가 된다 그랬죠? 하나 더 나옵니다. P는 MV 1학기 때 배웠죠. 운동량 보존에서. 그럼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배웠는데 요거 두 개를 접목시키면 2M분의 P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일은 2분은 2M분의 P제곱이 된다는 요 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식을 다시 2K로도 바꿔볼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식을 알 수 있습니다. 2V는 2N분의 P제곱 2K로 알 수 있고 2V는 2N분의 P제곱에서 이걸 정리하면 P는 요게 나오는 거고요. 2N분의 P제곱이 2K인데 이 2K는 요 두 개를 비교해서 P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넘기면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전자의 운동 에너지, 전자의 운동량은 우리가 드브로이 파장에서 P분의 H, 요거의 운동량은 어떻게 계산했냐? 요렇게 루트 2M 2K이고 루트 2K는 2V니까 M이 상수, 2도 상수, 이 전압은 우리가 가해주는 전압 V잖아요. 그래서 이 P를 알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P는 루트 2M 2V 가속 전압. 그래서 상수 얘가 변하는 거니까 P와 V는 서로 비례하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브로이 파장을 구했던 거예요. 이렇게 람다는 B분의 H, P는 루트 EM2K, H 루트 EM2V, H. 자, 이 운동 에너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운동 에너지는 이걸로 바뀌고 얘가 상수. 그래서 가속 전압만 안다면 다 상수죠. 가속 전압만 하면 드브로이 파장을 계산할 수 있고 그게 바로 10의 마이너스 10m가 나왔던 거고 이게 X선이랑 똑같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자, 가속 전압이 분해과의 관계를 알아볼 텐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쭉 해서 여기서 보는 게 회절무늬, 여기서 쭉 해서 보는 게 회절무늬예요. 자, 회절무늬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회절무늬는 자, 요렇게 회절무늬가 있고 자, 보강간섭, 상세간섭, 보강간섭, 상세간섭, 상세간섭, 보강간섭 이러한 점 하나가 있고 다시 또 요렇게 돼서 점 하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눈으로 보면 요게 위에서 봤을 때 현미경에서 이렇게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얘가 이렇게 여기서 얘랑 보강이 되니까 여기 합쳐지면은 요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돼서 하나로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로. 그런데 파장이 짧아진 얘가 지금 이거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전압이 엄청나게 가속 전압이 높잖아요. 가속 전압이 높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전압이 높으면 파장이 어떻게 돼요? 짧아지죠. 그러면 얘는 짧은 파장으로 여기를 투과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짧은 파장으로 투과시켰을 때 회절무늬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요 간격이 줄어듭니다. 요 간격이 줄어들어서 회절무늬가 이렇게 간격이 줄어들어요. 간격이 줄어드는. 그럼 간격이 줄어드니까 이거 우리 영상으로 봤을 때 요 점과 요 점을 구분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분해능이 누가 좋은 거예요? 얘는 하나로 보이고 얘는 두 개로 구분되니까 분해능이 얘가 좋은 거예요. 자, 분해능이 좋다, 가속 전압이 높다, 파장이 짧다. 이거 분해능이 좋다, 가속 전압이 높다, 파장이 짧다. 이게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가속 전압과 분해능의 관계. 가속 전압이 높을수록 전자의 물집합 파장은 어떻게 돼요? 감소합니다. 여기 보세요. 가속 전압이 높을수록 물집합 파장 감소하죠. 그러면은 감소한다는 것은 회절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회절했을 때, 자, 여기서 파장이 크면은 요렇게 파장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빛이 많이 퍼진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빛이 이렇게 많이 퍼져요. 여기서는 그렇게 그림 나오지 않지만, 근데 여기서는 엄청나게 파장이 짧기 때문에 여기에 도달하는 빛이 퍼지는 게 정도가 작습니다. 자, 우리가 빛이 요렇게 빛이 이렇게 퍼져나갈 때 이렇게 퍼져나가는 빛이 있는가 보면 요렇게만 퍼져나가는 빛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에 출발할 때 얘는 파장이 큰 거고요. 얘는 파장이 작은 거예요. 이렇게 파장이 작을수록 퍼져나가는 정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걸 회절이 작다라는 거예요. 회절이 작다라는 것은 직진성이 강하고 물체에 타겟을 할 때 더 많은 빛이 타겟이고 여기 그 물체를 강할 때 빛이 회절되면은 어떻게 돼요? 물체를 타겟을 못하고 빛의 양이 줄어들어서 흐려 보이겠죠.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절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빛이 많이 투과된다는 거고 간격은 감소했고요. 간격은 감소하고요. 회절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회절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옆으로 퍼지는 거. 이것은 회절이 조금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선명하게 보이고 고배율이다. 그래서 분해능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요거가 나오는 거죠. 자, 쌤이 템보다 템이 분해능이 좋은 이유는 템의 가속 전압이 컸죠. 그러면 물질파의 파장이 감소하죠. 파장이 감소하면 회절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절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분해능이 좋다. 두 개를 잘 얘보단 얘가 회절이 잘 일어나지 않는 두 개를 잘 구별이 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 그리고 수능 문제 풀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